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나목입니다. 나목은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책에서 오키도 씨가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그린 앙상한 나무 그림 때문이죠. 오키도는 실제로 그 박수근 작가, 박수근 화백을 모델로 등장시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쟁 이후죠. 50년대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경이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미군 PX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죠. 여기서 초상화부라고 미군들, 여기서 GI라고 표현되는데 미군들의 여자친구 사진 같은 거를 초상화로 스카프에 그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경은 영업을 뛰고 어떤 미군들 상대로 어떤 대화를 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나머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PX 쪽에서 앞쪽에 화장품 파는 데도 있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오늘은 오키도라는 화가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알고 봤더니 오키도는 그림 대회 같은 데서 입상도 했고 경력이 좀 있는 진짜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경에게 또 그 전기 공사를 하는 황태수라는 또 남자가 또 한 명 등장했다. 태수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시시껄렁한 그런 농담도 하고 이경에게 마음이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정작 이경은 여기서 미쓰리라고 하시면 이경은 오키도 씨한테 마음이 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 전반부 정도까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런 미군의 PX 어떤 분위기, 그리고 전쟁 이후에 힘든 어떤 서울의 한 공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은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이렇게 홀로 살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마구 뛰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이경은 집에 갈 때마다 춥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게 배경이 겨울이라서 진짜 추운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추움도 있겠죠. 전쟁 후에 그 쓸쓸함과 허탈함과, 그리고 이 집안에 또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묘사가 되지만 홀로 그 한옥집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이렇게 밟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후반부가 되면 왜 이경과 어머니가 두 사람만 살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 때 전쟁을 하면서 남과 북이 계속 뭐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접전이 벌어졌고, 여기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도 이제 포격을 받게 되는데, 서울이 포격을 받으면서 피난을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과 함께 한옥에서 지냈는데, 아들 둘이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락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큰 집의 사람들이 또 피난을 오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격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경이 오빠들을 다락방이 아닌 행랑채에 옮기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뭐 제안을 한 것 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폭격으로 행랑채에 있던 오빠 둘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경은 자신이 옮기자고 했던 그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약간 스스로를 어쨌든 질타하게 되죠. 어머니도 약간 그런 두 아들을 잃고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서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이경과 그냥 같이 살게 됩니다. 오빠들의 방도 치우지도 않고, 어느 날 이경과 엄마가 오빠 방에서 오빠들의 물건들을 만지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엄마가 이기죠. 그런 사연이 있다 보니 이경도 이 집에서 엄마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두고 내려오라는 큰 집이 이제 피난을 가서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에서 사업도 잘 되고 해서 이경에게 내려오라는 권유를 합니다. 친척 오빠가 찾아와서 직접 얘기도 하고, 큰아버지가 찾아와서 또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경은 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고 그냥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경에겐 여기 직장의 어떤 새로운 오키도 씨한테 왠지 마음이 걸리고, 오키도 씨는 또 유부남입니다. 오키도의 집에 가봤더니 애들도 여럿 딸려있고 아내와 잘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키도와 태수 사이에서의 어떤 약간의 서로 밀당과 썸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오키도와 이경은 서로 퇴근할 때마다 그 장난감 가게에서 원숭이가 위스키를 마시고 징을 치는 그 태엽 감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해서 서로 일종의 데이트 장소처럼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경이
오키도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그냥 같이 자게 됩니다. 자게 되는데, 다음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기침도 심하게 하시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이경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집 앞에서 밤새 이경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경은 다시 한번 오빠의 죽음에 이어서 어머니의 죽음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들이 쭉 사건이 일어나고 태수와 어찌어찌 태수와 오키도를 같은 카페에다가 불러서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경은 난 오키도 씨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죠. 태수의 형과 오키도 씨는 또 친구 관계입니다. 태수는 당황하고 뭐 어쩌려고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키도는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경은 또 한번 자신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림을 더 사랑했던 이 남자를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찌어찌 태수와 또 연결되면서 결론은 태수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태수와 결혼을 했고 이제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편지에 고 오키도 씨의 유작전이 펼쳐진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오키도 씨는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유작전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에 가는 이경입니다. 근데 남편도 같이 가겠다면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보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뭐 주거리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대략의 이 이야기는 박안수 작가의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안수 작가가 초기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된 그런 글이라고 하는데 동아일보 신춘문예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박안수 작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 PX에서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어떤 시대적인 아픔과 그리고 그 한국적인 그런 단어나 문체들이 굉장히 정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리고 그냥 환쟁이라든지 미쓰리라든지 그리고 주석이 좀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감 가는 그런 문체에다가 근데 그 이경이라는 인물 자체가
오빠도 읽고 어머니도 읽고,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젊은 20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통에 이 시대가 마치 나의 청춘을 뺏어간 것 같은, 그리고 자기의 삶을 뺏긴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쓸쓸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목이라는 제목 자체도 그 오키도 씨가 화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게 산 그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경에게도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꿈을 시대가, 이 전쟁이 빼앗아가고, 홀로 계신 어머니와 죽은 오빠들과 이런 상황들이 이경을 굉장히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건 이경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아간 6.25 전쟁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속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을 떠도는 그 가게에 아빠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 그 다이아나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군과 결혼하면 어떨까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어떤 여 직원이라든지, 이런 시대상을 이렇게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쓸쓸하지만 그런 그 당시의 감성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 서울, 여기는 동네로 따지면 개동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동이라고 나오는데, 낡은 한옥집에서 사는 엄마와 한 딸이 이 시대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아프고 슬퍼해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세계 속에서 이 태수라는 남자와, 그리고 오키도라는 그 남자를 약간 더 슬퍼서 사랑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미군한테도 잠시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쩌면 이경은 어머니의 사랑도,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미군의 그 표상 하나 그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PX에서 무슨 파티를 열어준다면서 팝콘과 콜라를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파티 얘기도 잠시 나옵니다. 미군이 주는 거는 다 고맙고 감사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꽤 두꺼운 분량이긴 한데, 최근에 읽은 박완수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짧은 책도 있었지만, 그것도 같이 붙어있는 민원사의 책이었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짧은 단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도둑맞은 가난이 아마 가장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이 나목이라는 작품이 초기작이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작가의 어떤, 예전에 무슨 책이죠? 그만 천싱하는 누가 먹었나, 이런, 그것도 약간 서울의 어떤 그런 근대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책도 초기작이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차 안에서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안녕.